예, 주말에 미증시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그리고 시장 흐름을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주, 이번 한 주 시장을 보면 S&P 500 지수가 4일 연속에서 음봉이 나왔죠. 3일 연속 빠졌고 4일 내리 음봉 나왔는데 상당히 음봉 크기가 컸습니다. 주요 지표들 달러가 0.1% 빠졌고 국채금리도 3.7%, FOMC가 있었던 주간인데 국채금리가 빠졌거든요. 그리고 국제유가는 5.7%가 올라갔고, 근데 유가가 올라간 건 뭐 경기가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송유관이 파열이 된 게 있었죠. 그 사고 때문에 올라간 거고, 증시는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종목들별로 보면 테슬라가 16.1%, 그러니까 상장한 이후에 올해 하락 사이클이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시장에 좀 발목을 많이 잡았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올라간 종목은 모더나가 한 9%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리조트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해서 리조트주가 그래도 지수보다는 좀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경기 침체 걱정이 좀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부진했고 일부 종목들이 시장 발목을 좀 잡았던 한 주,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커진 게 지표가 전부 안 좋았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11.2 마이너스, 예상이 마이너스 1인데 대폭 예상보다 낮게 나왔죠.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 이게 둘 다 제조업 지표인데 이것도 예상치를 하회했고, 소매 판매는 결정적이죠. 왜냐하면 소매 판매는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제품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수량이 작년하고 똑같이 100개 팔렸으면 이거는 소매 판매가, 이건 총 매출 규모로 따지는 거니까 늘어났어야 되는데 이게 줄었잖아요. 제품 가격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되게 뭐 안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가 위축되기 시작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경기 위축,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고, 오늘 발표된 S&P 글로벌의 미국 제조업 지표도 또 예상치를 하회했고 지금 30개월 만에 최저치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지표가 전체적으로 다 나쁜데 고용 지표는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괜찮으니까 경기 침체를 암시하는 지표들이 여기저기 쏟아져 나오는데 금리는 계속 올려야 되는 상황. 여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 생긴 거죠. 여기에 이제 제가 연준 인사들 등판하면 말하는 족족 세게 말할 거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렸죠. 오늘 실제로 보면 존 윌리엄스가 최종 금리는 점도표보다 높을 거다, 금리 올려도 침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센 발언을 좀 했고, 메리 데일리 같은 경우도 2024년도까지도 금리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면서 시장이 도대체 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지 모르겠다, 연준 정책이라든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로레타 메스터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자신은 중간값보다 더 높은 금리를 염두하고 있다.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은 앞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1%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일부러 발언을 좀 세게 해서 그 1%의 무기 효과를 최대치로 올리려고 저렇게 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존 윌리엄스는 계속해서 이제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고요. 근데 이제 데일리는 내년도까지도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투표권이 있고, 로레타 메스터는 올해는 투표권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에는 둘 다 투표권 없는 사람들의 발언. 근데 사실 메리 데일리는 가끔 가다가 이제 완화적인 발언도 좀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이 사람이 조금 세게 돌아선 거는 좀 아쉽긴 하죠. 투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연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릭 뉴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칼럼에서 만약에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였다면 그러면 아마 이제 연준은 박살이 났을 거다. 그러니까 뭐 박살, 아니면 뭐 분쇄되다, 아니면 갈게 찢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는 건데, 한마디로 박살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었다면 박살이 났을 텐데 바이든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뭔가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좀 사람들한테 너무 고통을 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장은 또 다른 곳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임대료가 이미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임대료 전년 대비 상승폭을 그래프로 그린 거거든요. 뚝 떨어졌잖아요. 지금 쭉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이미. 근데도 불구하고 연준이 왜 저러지? 그리고 그래프는 이런데 왜 주거비는 올라간 걸로 나오지? 그러니까 이건 지표의 해석 차이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보시고 있는 차트는 뭐냐면 신규 계약 기준.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달에 신규를 계약할 때 전년 대비 얼마의 가격에 계약하고 있지? 이걸 갖다가 신규 계약 중심으로 따졌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봄 이후부터 계속해서 신규 계약은 전년, 이게 조금씩 그러니까 전달보다 계속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연준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씩 임대료를 내고 있는지까지도 다 합산을 하기 때문에 연준이 보는 주거비하고 이 그래프하고 다른 겁니다. 근데 말 바꾸면
이 그래프가 떨어지는 거는 내년도부터는 주거비에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상당히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미 인플레이션은 꺾였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레미 시겔 교수 같은 경우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뜨거울 때는 너무 완화적이고 식고 있을 때는 긴축을 강행하는 그런 실수를 연준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전년 대비로 자꾸 볼 게 아니라 전월 대비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지 연준이 너무 늦거나 너무 빠른 대응을 하는 거는 좀 잘못된 어떤 해석 때문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금 동향을 보니까 이번 주 주식시장 빠졌잖아요. 근데 자금은 유입이 됐어요. 정말 눈꽃만큼 유입됐는데 어쨌든 4주 연속해서 빠져나갔다가 유입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왜 미증시가 빠졌지? 라고 보면 이게 오늘 미국 만기일에 걸렸던 돈, 무려 4조 달러. 4조 달러에 이제 판돈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만기일의 변동성이 좀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하락적 변동성을 이것 때문에 좀 키운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증시는 이것 때문에 빠진 것으로 보여진다. 자, 또 이슈를 좀 정리해보면 연준 인사들의 맹활약이 시작됐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일관되게 말씀드린 게 연준 인사들이 저렇게 맹활약 하겠지만 예전에 뭐 닷새 정도 영향을 줬다면 이제는 이틀 정도로 영향 기간이 줄어들 거다. 왜냐하면 금리 올릴 수 있는 폭이 그렇게 많지 안 남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래도 금리 기간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공포감은 또 있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연준 인사들 등판할 때마다 시장이 좀 흔들릴 가능성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긴축이 메인 재료가 아니라 경기 침체가 메인 재료로 바뀌게 된다. 실적 이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침체가 반영이 된 숫자냐 아니냐 이걸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미 반영된 거잖아. 이미 바닥이잖아. 이런 걸로 하면서 또 반등이 나올 거고, 아니야 침체야 이렇게 되면 하락하는 거고, 치고받고 단계의 재료는 이제는 긴축이 아니라 경기 가지고 바뀌어 있다라는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만기가 지나서 이번 주 하락은 투자들이 만기 때문이야, 미국의 만기일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나도 하락을 하면 우리 증시는 그동안에 미국보다 덜 빠졌던 게 한 번에 반영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초에 미증시의 움직임과 우리 시장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증시는 한국 관련된 지표는 주말에 미증시 하락에서도 별로 안 빠졌거든요. MSCI 한국 지수는 올랐고 야간 선물은 0.2%만 빠졌으니까 미증시 하락한 것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기 때문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만약에 이제 주초에 또 빠지면 우리 증시는 안 빠진 것까지 더해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초에 이제 미증시가 돌아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올랐던 종목군들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이제 종목도 뭐 모더나를 비롯해서 이런 제약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든가 리오프닝 강세 보였다든가 이런 게 있었고, 또 미국에서 오늘 일부 반도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또 플러스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어떤 조사기관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사라는 얘기는 없었고, 뭐 엔비디아라든가 AMD라든가 퀄컴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봐라. 내년도 하반기 이후에 이제 회복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가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흐름이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지 요것도 이제 주목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재 테스트를 올리는 건 여러분들이 좀 머리 좀 식히시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초등학교 친구들, 그러니까 한 40년 지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가 제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화를 주로 받는 입장이라서 만나면 얘기를 듣는 입장이라 이제 그 친구들이 막 얘기를 하면 저는 많이 듣거든요. 저는 이제 한마디 두마디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캐릭터가 약간 남의 얘기 많이 듣는 캐릭터라. 근데 어떤 얘기 들을 때보다 그 친구들 얘기 들을 때가 마음이 편해요. 왜냐면 이제 고민도 하고 뭐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머리가 완전히 비어지는, 복잡한 얘기 안 하고 순수한 얘기 제일 많이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옛날 생각하면 머리가 좀 비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이런 아재 테스트 관련된 거는 그런 의미로 올려서 옛날 친구들도 좀 생각하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며 살아왔구나. 그래서 뭐 좀 스스로 토닥거리고 이제 그런 계기를 좀 삼아보시라고 앞으로 꾸준하게 이제 아재 테스트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방송 또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고릴라 리서치에서 지금 현재 1기 독립 리서치 회원분들 모시는 그런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네이버 고릴라 리서치 검색하고 오시면 여기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어떤 걸 하는 건지 안내가 나오니까 이제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리딩을 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니고 좀 공부하자라는 좀 취지니까 한번 와서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아재 테스트는 제가 첫날 보여드린 거니까 뭔지 다 아시죠? 자, 그러면 오늘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